자, 이번 순서부터는 강희롱 더 팩트 대중문화팀장도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연일 계속되고 있는 논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최시원 씨의 반려견 이야기인데요. 자, 이 개에 물린 뒤 폐혈증이 발병해 숨진 한일관 대표 김모 씨의 혈액에서 녹농균이라는 균이 검출됐다는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즉, 사망 원인이 개에 물려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로 타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심정숙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 씨 그 혈액을 검사했더니 예. 녹농균이라는 균이 나왔습니다. 이거 뭡니까? 녹농균이 도대체 어떤 균입니까? 그게 주로 그 수술이라든지 외상, 뭐 이렇게 찢어졌다든지 이런 네. 것들이 있었을 때 그 상처를 통해서 감염되는 병역성 세균이고 감염이 돼서 피 속으로 들어가서 피를 썩게 만드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병원에서도 감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그런 세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름이 왜 녹농균이냐? 저기 한자어로 녹자가 녹색할 때 그 녹자거든요. 감염이 되면은 녹색 고름이 나온다 그래서 녹농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병원 같은 데서 수술하고 아니면 외상 치료한 그 이후에 많이 감염되기 때문에 개 때문이 아니라 병원에서 뭔가 감염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한편에서 추가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이 녹농균, 이름이 녹농균, 처음 듣는 이름일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는 굉장히 흔하게 감염될 수 있는 균이라면서요? 그렇죠. 네. 녹농균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지금 나오고 있지만 물티슈나 샴푸 등 생필품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전 세계적으로 개에게 물렸을 때 녹농균에 감염되는 사례가 6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최시원 씨 가족이 키우는 그 반려견이 물어서 결국 사망까지 갖기에 가능성은 적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되고 있고요. 특히 녹농균은 많은 수가 일반적인 그 병원에서 감염된, 그러니까 이 사건은 2차 감염에 의해서 사망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사건, 최시원 씨 아버지가 사과의 글을 올리면서 이 그냥 사과를 하고 나서 추가로 첨언했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2차 감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말을 썼다가 아주 비난을 한꺼번에 많이 받았었는데 실제로 녹농균이 발견이 됐다는 거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소리네요. 그렇게 그렇죠. 욕하고 비난할 만한 그런 건 아니네요. 아직까지는 뭐 확정적일 수는 없지만 나오고 있지만 개 구강의 녹농균을 통해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전 세계 6건이니까 이 말은 즉 개 구강에서 녹농균이 묻어서 감염됐다는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군요. 이제 반려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반려견의 개의 이빨을 통해서 물렸을 때 녹농균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오히려 병원 내에서 감염되는 비율이 14%나 된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감염 가능성을 제기했고 그 SNS에서 상당히 누리꾼들을 통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큰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숨진 피해자가 이 감염 당시에 암 투병 중이었다라는 사실이 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 감염이랑 또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암 투병 부분은 뭐 보도 상황인데요. 폐혈증이라는 게 면역력이 급히 떨어졌을 때 성립할 수 있는 이 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이라든지 당뇨병, 어떤 질병, 생활성 질병이 있다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떨어지게 되면 남들보다 폐혈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의 어떤 몸적인 어떤 내적 부분도 이 사망의 원인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최시원 씨와 이 부친, 이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아왔던 상황이었는데 뭔가 조금은 이제 그 비난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최시원 씨 지금 일본에서 팬미팅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사건 때문이었을까요?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요? 네, 아무래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오늘과 내일 일본에서 슈즈 페스티벌이 있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요. 사실 최시원 씨는 이 멤버 중에 지금 군 전역 후에 드라마 활동하고 또 멤버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중심적인 인물인데 빠진다는 거는 이번 사건이 아니라면 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프렌치 불독에 의한 그 사망 사고가 나온 이후에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시원 씨가 이 강아지 벅시라는 이름의 이 강아지를 캐릭터 사업화해서
진출할 생각도 갖고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건가요? 네, 그 가능성도 좀 바로 저기 보이는 예. 저 캐릭터군요.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 상당히 최시원 씨- 실제로 많이 진척이 됐었나 보네요, 사업이. 예, 어느 정도 진척이 돼서 네. 이제 상품도 제작 단계에 아하. 있던 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네. 지금은 일시적으로 이제 중단이 된 상태고요. 네. 뭐 최시원 씨 가족이 워낙 이 벅시에 대해서 온 가족이 사랑하는 어떤 캐릭터 형태로 그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뭐 1인칭형 SNS도 활동을 하고 이럴 정도로 그래서 저 팬들- 벅시의 이름으로 1인칭 SNS도 운영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래서 최시원 씨는 중국에서 웨이보, 굉장히 유명한 웨이보에 1,600만 명의 팔로워가 있을 네. 정도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중국에다 상품하면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래 판단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이번 일로 좀 먹구름짐을 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 반려견 사건으로 인해서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 있는 개들에 대한 안락사 부분입니다. 안락사를 찬성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찬반 양론이 뜨겁다면서요, 유종 기자? 예, 누리꾼들은 훈련이 안 될 경우 안락사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안락사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반려견은 사망 원인이 아니니 주인을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네티즌들 상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을 안락사 시키는 근거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전염병을 일으키는 개에 한해서 그 살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네. 물리거나 사람들에게 다치게 한 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님은 네. 저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안락사 논쟁, 그러니까 문제 있는 개, 그러니까 아무 개가 아니라 사람을 해치거나 피해를 입힌 개에 대한 안락사 논쟁. 지금 저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는 뭐 시행을 하고 있고 아,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이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막 무는 경우 네. 그런 경우는 뭐 정당방위라든지 긴급 피난 차원에서 네. 살처분 내지는 게 가능한데 네. 한참 물고 나서 또 문 게 발목 정도를 물었거든요. 저 네. 개가 그런 거 갖고 뭐 죽인다든지 안락사를 한다는 거는 규정상 또 견주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앞으로 이제 이 가축 예방법이라든지 이 법을 만들면서 네. 좀 반복적으로 만약 저런 행동을 하는 동물이 있다 그러면 네. 안락사라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을 두는 게 어쩌면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7가지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자, 6.25 전쟁이 발발하자 자원 입대했다가 전사한 이 호국 영웅의 유해가 66년 만에 이 아내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감동스러운 이번 소식. 자, 이야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6년 만에 아내 품으로 돌아온 용사. 어떤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약간은 목이 메입니다. 지금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와 번영에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51년 1월에 28살 나이에 자원 입대했던 김창헌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 이름을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 입대할 때 당연히 6.25 전쟁 때였는데요. 28살이었습니다. 지금 28살 그 청년분들 많으실 텐데 내가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강원도 인제군에서 벌어졌던 그 전투에 네. 자원에서 입대를 했습니다. 당시 딸도 하나 있었고요. 아하. 결혼한 지는 7년밖에 안 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신혼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아내를 두고 참전을 해서 네. 당시에 노전평 전투라는 것이 인제군에서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전투에 그렇게 자원 입대한 지 한 8개월 만에 네. 워낙 치열했던 전투였기 때문에 숨졌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유해조차 제대로 발굴이 안 됐었는데 네. 지금 올해 7월인가요? 7월에 다행히도 그의 유해라든지 군번표 이런 것들이 발굴이 돼서 오늘 그 딸에게 유품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자, 66년 만에 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유해를 찾은 가족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떤 심정일까요?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저희가 방송에서 신청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국방부에다가 신청을 했거든요. 피 뽑고 이렇게 해서 제가 딸을 셋이거든요. 딸 셋 전부 오라 그래가지고 걔네들도 전부 이렇게 검사하고 저도 다시 하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해가시더니 맞는다고 아버지 저 유해가 맞는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군번줄을 목에 거시고 도장을 이렇게 차고 계시다고 목에 거신 군번줄이랑 도장이랑 이렇게 단추 있죠. 그런 게 이렇게 사고지만 이렇게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신청은 했지만 찾을 수 있나 하는 막연한 그런 기대만 하고 있었거든요. 좋은 일로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처음에는 말도 못하게 우리 얼싸안고 막 울었어요. 아버지가 유해라도 이렇게 저희 집에 오시게 된 걸 얼마나 기쁨이에요. 여적지 고생하고 사는 게 머리를 스치면서 많이 통곡했죠. 기쁨의 통곡. 자, 지금 66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분의 따님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걸 못 보셨나요? 따님의 이름인데 김인석 씨입니다. 남자 이름이죠? 이 이름에도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 이름을 갖고 있는 딸의 사연 들어보시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편지상으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셨대요. 제가 뱃속에 있으니까 아들인 줄 알고 인석이라고 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가셨어요. 아버지도 제가 뱃속에 있는 걸 아시고 그러고 돌아가셨죠. 네.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고 참전했다가 전사한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유해 발굴 감식단, 이 유해를 가족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찾아주게 되는 겁니까, 이유정 기자? 네, 일단 발굴된 자료를 최대한 분석을 합니다. 네. 문화가 있을 수 있고요. 인식표 혹은 도장, 버클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바탕으로 누구의 것인지 찾아내는 게 관건입니다. 이번 사례에는요, 그래도 다행히 도장하고요, 인식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번이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군번이 7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식표가 나오신 거 보셨으면 잘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끝자리가 이렇게 갈라져서 정확하게 어떤 글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통해서 확인한 게 김창 이 두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자료를 토대로 근거해서 찾아냈더니 한 사람 일병 김창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분이 어디 살았고 또 지금 가족들은 어디 사는지 추적을 해 나갔고요. 네. 그분들이 사는 곳에 가서 DNA를 추출해서 그걸 확인하고 또 유해에 나왔던 그 유품들 혹은 네. 또 뼈 이런 것들을 대조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가족들에게 그 유품들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굉장히 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군요. 그런데 지금 6.25 전사자 김창원 일병의 신원 확인이요. 2000년도에 이 유해 발굴 사업이 첫 삽을 뜬 이후에 125번째라면서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찾지는 못했네요. 이거 정말 많은 이 그렇죠. 유공자들이 있을 텐데요. 네, 최근에 9월 19일에도 이제 발견을 했는데요. 네. 고 한진홍 일병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 6.25 당시 51년도 당시 21살이고요. 네. 그때를 했다가 인제군의 설악산 전투에서 이제 적의 총탄으로 아하. 사망을 했었는데요. 유해 자체를 이제 최근에 발견했고 네. 또 이제 빨리 발견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유족들이 미리 시료를 갖다 줬고 피를 뽑아가지고 DNA 검사를 바로 함으로써 네. 유족 유해가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이벤트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해 발굴 사업은 지금도 산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국방부의 유해 발굴 감식단이 출범을 해오고 지금도 상설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00년에 처음 출범을 했고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올해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사실 미수습 전사자가 6.25 전쟁 당시에 13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한 10,000여 명 이상의 유해를 발굴한 것으로 현재가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신원이 밝혀진 게 이번이 125번째입니다. 네. 아직은 갈 길이 굉장히 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분발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가능하면 좀 빨리 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의 영웅들은 가족의 품으로 꼭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꼭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자, 윤수민 기자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길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녹색할 때 그 녹자거든요. 아. 감염이 되면은 녹색 고름이 나온다 그래서 녹농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병원 같은 데서 수술하고 아니면 외상 치료한 그 이후에 많이 감염되기 때문에 개 때문이 아니라 병원에서 뭔가 감염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한켠에서 추가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이 녹농균, 이름이 녹농균, 처음 듣는 이름일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는 굉장히 흔하게 감염될 수 있는 균이라면서요? 그렇죠. 네. 녹농균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지금 나오고 있지만 물티슈나 샴푸 등 생필품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전 세계적으로 개에게 물렸을 때 녹농균에 감염되는 사례가 6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아. 이 최시원 씨 가족이 키우는 그 반려견이 물어서 결국 사망까지 갖기에 가능성은 적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되고 있고요. 특히 녹농균은 많은 수가 일반적인 그 병원에서 감염된, 그러니까 이 네. 사건은 2차 감염에 의해서 사망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사건 최시원 씨 아버지가 사과의 글을 올리면서 이 그냥 사과를 하고 나서 추가로 첨언했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2차 감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말을 썼다가 아주 비난을 한꺼번에 많이 받았었는데 실제로 녹농균이 발견이 됐다는 거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소리네요. 그렇게 그렇죠. 욕하고 그거를 뭐 비난할 만한 그런 건 아니네요. 아직까지는 뭐 확정적일 수는 없지만 나오고 있지만 개 구강의 녹농균을 통해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전 세계 6건이니까 이 말은 즉 개 구강에서 녹농균이 묻어서 그렇죠. 감염됐다는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군요. 그 이제 반려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반려견의 개의 이빨을 통해서 물렸을 때 녹농균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오히려 거죠. 병원 내에서 감염되는 그렇죠. 비율이 14%나 된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감염 가능성을 제기했고 그 네. SNS 상당히 누리꾼들을 통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큰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숨진 피해자가 이 감염 당시에 암 투병 중이었다라는 사실이 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 감염이랑 또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암투병 부분은 뭐 보도 상황인데요. 네. 폐혈증이라는 게 면역력이 급히 떨어졌을 때 아. 성립할 수 있는 이 병입니다.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암이라든지 당뇨병, 어떤 질병, 생활성 질병이 있다 그러면 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떨어지게 되면 남들보다 폐혈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제 이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의 어떤 몸적인 어떤 내적 부분도 이 사망의 원인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방적으로 최시원 씨와 이 부친, 이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아왔던 상황이었는데 뭔가 조금은 이제 그 비난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최시원 씨 지금 일본에서 팬미팅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사건 때문이었을까요?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요. 네, 아무래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오늘과 내일 일본에서 슈즈 페스티벌이 있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요. 사실 최시원 씨는 이 멤버 중에 지금 군 전역 후에 드라마 활동하고 네. 또 멤버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중심적인 인물인데 빠진다는 거는 이번 사건이 아니라면 네. 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브렌치 불독에 의한 그 사망 사고가 나온 이후에 굉장히 네.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시원 씨가 이 강아지 벅시라는 이름의 이 강아지를 캐릭터 사업화해서 진출할 생각도 갖고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건가요? 네, 그 가능성도 좀 바로 저기 보이는 예. 저 캐릭터군요.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 상당히 최시원 씨- 실제로 많이 진척이 됐었나 보네요, 사업이. 예, 어느 정도 진척이 돼서 네. 상품도 제작 단계에 아하. 있던 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네. 지금은 일시적으로 이제 중단이 된 상태고요. 네. 최시원 씨 가족이 워낙 이 벅시에 대해서 온 가족이 사랑하는 어떤 캐릭터 형태로 그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뭐 1인칭형 SNS도 활동을 하고 이럴 정도로 그래서 저 팬들- 벅시의 이름으로 1인칭 SNS도 운영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래서 최시원 씨는 중국에서 웨이보, 굉장히 유명한 웨이보에 1,600만 명의
팔로가 있을 네. 정도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중국에다 상품하면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래 판단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이번 일로 좀 먹구름을 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 반려견 사건으로 인해서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자, 이번 순서부터는 강희롱 더 팩트 대중문화 팀장도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연일 계속되고 있는 논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최시원 씨의 반려견 이야기인데요. 자, 이 개에 물린 뒤 폐혈증이 발병해 숨진 한일관 대표 김모 씨의 혈액에서 녹농균이라는 균이 검출됐다는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즉, 사망 원인이 개에 물려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로 타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심정숙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 씨 그 혈액을 검사했더니 예. 녹농균이라는 균이 나왔습니다. 이거 뭡니까? 녹농균이 도대체 어떤 균입니까? 그게 주로 그 수술이라든지 외상, 뭐 이렇게 찢어졌다든지 이런 네. 것들이 있었을 때 그 상처를 통해서 감염되는 병용성 세균이고 감염이 돼서 피 속으로 들어가서 피를 썩게 만드는 쉽게 네. 말하면은 그래서 병원에서도 감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그런 세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름이 왜 녹농균이냐? 저기 한자어로 녹자가